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충북 지역의 체불 임금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. 5년 연속 2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도대체 몇 명이나 얼마나 체불이 된 겁니까, 변호사님? 네, 그 28일 예. 고용노동부 청주시청의 예. 발표에 따르면요,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예. 임금 체불로 진정을 낸 근로자 수가요, 예. 5,588명이라고 합니다. 5,500. 예. 이야. 그 체불액은 254억여 원. 이야, 엄청나군요. 그 최근 5년간 충청북도 체불 임금이 거의 매년마다 200억 원씩 된다고 했잖아요. 예. 근데 아직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지금 남은 시점인데 그렇죠. 254억 원 정도가 현재 체불 임금으로 나왔다는 거는 좀 올해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. 많아질 수 있다는 네. 우려가 좀 생기네요. 네. 우리 지역의 체불 임금 상황이 왜 이렇게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까? 무슨 상황으로 좀 기인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? 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요, 예.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 사정이 너무 악화가 된 데다가 한편으로는 예.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고의로 안 준다? 예. 임금을 고의로 안 주는 악덕 경영자분들, 예.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해서 예. 지금 근로자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지금 그런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악덕 경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기 침체를 오히려 이용하는 뭐 이런 네. 상황으로 이해를 또 될 것 같고요. 임금을 체불하게 됐을 경우에 사업주가 받을 처벌 수위는 어떤 것들입니까? 네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 예. 그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관계자분의 그 어떤 말에 따르면 예. 적극적으로 만약에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그 근로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진정을 내라라고 아하. 얘기하고 있고요. 예.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법률구조공단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예, 거죠? 맞습니다. 예.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. 아, 그 그래요? 소액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예. 그거를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좀 신청을 좀 대리해달라라고 하시면 또 무료로, 아마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. 그래요? 좀 간편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.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네. 체불 임금을 소액에 한해서만. 받을 수 있는. 예. 지금 저 체불 임금을 해가지고 임금을 주지 않아서 걸려들은 충북 사업주가 5명에 이른다고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그 고용노동부가요, 예. 지난 4일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, 예. 그러니까 전국적으로요, 예. 그 명단을 공개했는데 239명이었습니다. 아하. 근데 그 중에 5명이 충북에 속해 계셨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 중에. 예. 몇 분만 말씀드리면요. 충주에 계신 분이었는데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여만 원의 임금 체불을 지금 현재 하셨어요. 굉장히 많이 체불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청주시에도 한 분 계시는데요. 4,900여만 원을 체불을 또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제천, 음성 등에 총 한 3분이 더 계시고요. 이런 분들에게는 신용 제재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. 앞서서 소액 체불 임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뭐 지급을 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소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 체불 임금이 기업에서는 절대 주기 좀 상황이 어려운 경우 네.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. 그게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 네. 그 고용주는 어떻게 해서든 임금을 지급해 주려고 하는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요. 예. 7천만 원 한도로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지금 그 정부에서는요. 이 융자 제도의 이자율이 있는데 그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% 인하하기로 지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저리로 네. 일단 자금을 좀 받아다가 그렇죠. 근로자하고 좀 당장 어려운 부분으로는 좀 해결을 해라. 네.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. 예. 그 당장 근로자 입장에서도 돈이 없는데 살아야 생계가 되잖아요. 너무 막막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런 임금 체불이 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1,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생계비 융자 제도가 있는데요. 그렇군요. 그것도 역시 융자다 보니까 이자가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것도 역시 한시적으로 그 이자율을 1% 인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굉장히 당장 급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. 네. 임금 체불을 하게 되면 명단이 공개가 되는 뭐 그런 제도도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3년 동안 명단이 공개가 되고요. 그 거기에는 개인 정보, 즉 성명, 나이, 그다음에 주소, 사업장명 등이 그 공개가 됩니다. 더군다나 그 체불액까지도 같이 관보에 게시가 되는데요. 예.
특히 올해는 자치단체와 고용지원센터의 그 전광판 있잖아요. 거기와 게시판에도 이러한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여러 가지 좀 체불 임금에 대해서 변호사님 여쭤볼 게 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더 여쭤보지 못하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뭐 지역에서 특히 충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운데요. 임금 체불이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,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는 게 좀 있는지 이 네. 부분만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그 체당금이 조금 더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금 체불, 생계비 융자 이자율도 아까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했는데요. 예. 이 부분을 근로자분들이 잘 모르셔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예, 있는데 예.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좀 힘들겠지만 정부에 좀 손을 내밀어서 좀 도움을 받고 근로자분들도 자꾸 애만 끓이지 말고 아까 저 법률구조공단 같은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너나 나나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가 어려운 요즘입니다. 서로에게 조금 더 배려하고 서로에게 조금 더 생각을 해주는 그런 따뜻한 배려심이 더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.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